반갑습니다. 익셀 디자인 튜터 엔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재 입출고 월별 관리 시트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고 계신 시트 안에는 해당 스타일 코드가 들어오게 되고요. 품명 단가부터 해서 2월 금액까지 한 판에 볼 수 있는 대시보드 형태의 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백데이트가 되는 1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백데이트 시트는 따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클릭을 하고 바꿔주시게 되면 클릭 한 번으로 우리가 지정한 모든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논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자재 입출고뿐만 아니라 이런 형식의 판매량이라든지 다른 기타 데이터를 가공해야 될 분들도 이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논리를 참고하셔서 사용자에 맞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논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서 입력을 하게 되는 부분은 스타일 코드 이 부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시게 되면은 다 수식이 들어가 있죠. 함수에 의해서 이렇게 값이 출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재 입출고 월별 관리 시트를 1월과 2월 중심으로 해서 한번 볼 거고요. 나머지 로직은 모두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품명을 클릭해 보면 vlookup 함수, 단가도 vlookup, 입고 수량에는 sum과 indirect 함수, 출고 수량도 마찬가지. 매입 금액은 단가와 입고 수량을 곱한 수식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일평균 판매량도 sum과 indirect를 활용을 해서 값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주말 평균까지 값을 갖고 오고 있고요. 2월 재고도 마찬가지 값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indirect 함수에 의해서 여기 있는 월 정보와 시트명을 일치시켜서 해당하는 시트에서 정보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1월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타일 코드는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타일 코드를 입력했을 때 품명을 vlookup 함수로 여기 있는 백데이터 시트를 참고해서 품명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고되는 날짜도 직접 입력을 하셔야겠죠. 수량 또한 직접 입력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기에 입고되는 수량은 1차 입고와 2차 입고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출고되는 날짜는 해당하는 시작 일자 이것만 입력을 해주게 되실 거고요. 오른쪽에는 이렇게 다 수식이 걸려져 있습니다. 위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일이 수식에 의해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고되는 수량은 직접 입력을 해 주셔야겠죠. 여기 현 재고라는 부분은 입고된 이 합계와 전체 출고된 이 합계를 뺀 합계가 지금 현 재고로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년 일평균 판매량이라고 해서 전년 같은 달에 해당 자재가 있다면 해당하는 일평균 판매량을 작년 데이터에서 이렇게 끌어와서 값을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거는 신규라는 부분인데요. 신규로 들어오게 되면 작년 데이터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일평균 판매량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평균 판매량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월 예상 판매량 이 부분 있죠.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 구간은 지금 일평균 판매량을 참조해서 한 달 동안 내가 얼마나 판매할 수 있을지 전체 판매량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신규로 들어와 있는 경우는 값을 참조해서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때는 평일과 주말 평균에 적당한 비중값을 둬서 현재 출고되는 이 자재 데이터를 가지고 평일과 주말에 대한 비중을 적당하게 줘서 해당한 값을 추출을 해서 월 예상 판매량을 구해 볼 겁니다. 그리고 리오더 시기를 정해서 구매팀에 발주를 의뢰할 시점을 정하게 될 겁니다. 리드타임 정보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리드타임 발주가 되어야겠죠. 이 리드타임을 지키지 못하면 판매 로스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팀에 리오더 알람을 하기 위한 여기 조건부 서식 색깔이 지금 칠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데이터를 조금 지워볼게요. 자, 옅은 분홍색 색깔이 없어졌다가 만약에 제가 숫자 값을 입력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빨간색 줄이 그어지게 되죠. 여기 있는 현 재고와 지금은 네 번째 있죠. 모터리얼 4번입니다. 4번, 자, 리오더 시기보다 이 값이 작을 경우, 발주 리드타임보다 작을 경우는 발주 리드타임을 지키지 못할 경우 판매 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리오더 시기를 여기 알람을 해놨습니다. 이 빨간색이 팝업이 될 때 구매팀에 알람을 해서 자재를 또 발주할 수 있도록 인폼을 줘야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문제 시트에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페이지고요. 첫 번째 페이지는 품명부터 해서 2월 금액, 우리가 입력하는 건 여기선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스타일 코드를 제외하고는 입력하는 게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스타일 코드는 백데이터 이 구간에 있는 값을 토대로 해서 가져오면 되실 거예요. 품명과 단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품명과 단가는 vlookup 함수에 의해서 가져올 겁니다. 일단 품명부터 vlookup 함수를 통해서 왼쪽에 있는 값을 참조하고 열만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찍고 백데이터 추가로 넘어가서 스타일 코드 기준값이 있는 열을 첫 번째로 해서 찾고자 하는 값이 있는 범위까지 충분히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분명이죠. 기준값을 첫 번째 열로 해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에 찾고자 하는 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2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 0 넣어주시고 글로 닫고 엔터. 이렇게 되면 워터리 1번에 대한 분명히 자재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동 채우기 핸들을 해주게 되면 값이 채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복사 붙여넣기 할 거고요. 이 부분은 아까 우리가 범위를 B, C, D까지 잡았죠. 그래서 세 번째 열에 찾고자 하는 단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출력을 받아주시고 날짜를 일반으로 바꿔서 단가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핸들에서 값을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쉼표 눌러서 천 단위 구분기호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입고 수량부터 주말 평균까지 논리를 한번 걸어 봐야 되는데요. 일단 먼저 논리를 한번 걸어 보고 설명은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고 수량은 1월이 지금 선택되어질 수도 있고요. 2월이 선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11월도 선택이 되어질 수 있겠죠. 해당 시트로 넘어가서 출력을 받고자 하는 스타일 코드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면 될 겁니다. 먼저 이 구간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에 의해서 값이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유효성을 한번 걸어 놓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탭, 데이터 유효성 검사.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해주신 다음에 원본 이 구간에 마우스 커서 위치해 두시고요. 여기서는 직접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콤마가 구분자가 되면 됩니다.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터 탭 생겨난 거 보여주시고요. 여기서 클릭하면 우리가 원하는 월 정보 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VLOOKUP을 참조해서 indirect 함수로 원하는 시트에서 정보 값을 가져오는 논리에 대한 강의를 예전 시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인트는 여기에 출력되는 문자 값과 시트명이 일치해야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입고 수량부터 주말 평균 값 1월 백데이터 시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전년 일평균 판매량 해서 C열에 있고요. 그리고 월 예상 판매량, 평일 평균, 주말 평균 하나, 둘, 셋, 4열에 대한 정보를 이 페이지에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입고 수량, 출고 수량, 일평균, 평일 평균, 주말 평균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입고 수량은 여기 위에 있는 정보가 될 거예요. 입고 수량은 여기 위에 있는 정보, 출고 수량은 여기에 있는 합계 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입고, 출고, 매입 금액은 단가 곱하기 입고 수량 해주면 될 거고요. 시트에서 정보를 모두 불러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는 썸과 인다이렉트 논리를 한번 사용을 해 볼 건데요. 입고 수량에 일단 셀 포인트 위치해 두시고 는 하도록 할게요. S 위에 가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입고 수량은 1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스타일 코드, 첫 번째 스타일 코드로 만족하는 구간에서 1차 입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2차 입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수량과 이 구간에 대한 수량이 합쳐져야 되는 상황인 거죠. 들어 넘어가서요. 여기서 참고해야 될 부분은 1월로 넘어가게 될 거고요. 이 구간 선택이 되어져야 될 거고 콤마 찍고 이 구간 하면은 다중 선택해서 값을 더하는 논리가 되는 거죠. 갈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입고 수량 500이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1월이라는 이 값은 상단에 있는 이 제목줄을 바꿔주게 됐을 때 이 값과 일치하는 값이 여기 시트명으로 들어오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1월부터 2월, 3월 이렇게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레이아웃이 전체 동일하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레이아웃이 틀어지면 값을 제대로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아웃은 전체 일치한다는 걸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1월이란 이 구간을 첫 번째 제목줄을 바꿔줬을 때 해당하는 시트를 참조해서 월 정보를 가져오면 될 겁니다. 예전에 VLOOKUP 함수를 통해서 indirect 함수와 중첩을 해서 원하는 월 정보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죠.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식 입력줄에서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느낌표 이 부분까지 지워주시고요. indirect 함수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명과 일치하는 제목줄에 정보가 들어와 있죠. 이 구간을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앰퍼센트 해주시고 쌍따옴표, 느낌표, 쌍따옴표. 느낌표를 해주는 이유는 시트명을 참조하고 있다는 의미의 기호가 될 거죠.
%한 번 더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시트명을 만족을 했고요. 이 8번을 참조해서 값을 가져오면 될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죠. 인다이렉트 함수는 수주분이 많은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AND 연산자와 연결이 되는 과정에서 주소셀을 그냥 남겨두게 되면 오류 값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뒤에 있는 1월 G8번이라는 이 셀은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G8번이죠. 이 상태에서 인다이렉트 갈로, 썸 갈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REF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영문 열번호 2를 문자 값으로 바꿔주시고요. 행번호도 아래로 복사 붙여넣기를 감안한다면 자동으로 값이 움직일 수 있도록 값을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라는 이 부분은 쌍따옴표로 문자화 시켜주도록 할 거고요. AND 연산자 불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로우 함수 불러주고요. 참조하는 셀은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8이라는 행번호 값이 중요한 거죠. 임의의 열번호 값 A를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 indirect 함수 마무리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콤마 찍도록 할게요. 썸 함수는 구분자를 콤마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값을 각각 더하는 논리가 있죠. 첫 번째 논리 마무리했고요. indirect 함수 불러주신 다음에 똑같이 제목줄에 있는 시트명과 동일한 월 정보를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AND 연산자, 쌍따옴표 느낌표, AND 연산자 해 주신 다음에 제가 아까 G8번이라는 걸 잘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2차 입고에 대한 수량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쌍따옴표 G, 쌍따옴표 해 주신 다음에 M% 똑같이 로우 A8 앞에 있는 숫자 부분과 똑같이 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갈로, 인다이렉트 갈로, 썸 갈로 닫아서 마무리해 주도록 할게요. 엔터를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처음에 확인했던 값 500이 나오면 되겠죠? 지금은 0이 출력이 되고 있네요. 우리가 500을 참조했던 건 1월 시트에서 참조해서 값을 가져왔거든요. 이 부분 혼동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1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1월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입고 수량 500이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자동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값을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출고 수량을 동일한 방법으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주시고요. S 위에 가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논리를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출고 수량을 가져오기 위해서 지금 1월 시트로 이동을 해야 되고요. 여기에서 from to를 성립시켜 줄 겁니다. 출고 수량이 있는 I10부터 해서 쭉 드래그해서 AM10까지 이 구간에 있는 전체 합계를 더하면 출고 전체 수량이 될 거죠. 갈로 닫고 엔터. 이렇게 되면 출고 수량 245가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간을 indirect 함수로 연결시켜 주도록 할게요. 방법은 앞서 보신 거와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일단 1월 이 구간을 지워 주도록 할게요. 1월 참조되는 이 셀을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indirect 함수 빠졌네요. indirect 함수 해주시고요. 이 구간 전체 시트에서 이 목록, 월 목록과 일치를 시켜줘야 될 시트 이름 반드시 일치시켜 주시고요. 시트명과 여기 제목줄에 있는 이 월 정보 일치시켜 주도록 하고요. AND 연산자 쌍따옴표 해주시고요. 느낌표 쌍따옴표 그리고 AND 연산자 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 I열을 참조해야 되죠. I열을 쌍따옴표로 묶어주시고요. AND 연산자 로우 함수 불러주시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A열을 참조해서 8번 행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도록 할게요. 갈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ndirect 갈로 닫도록 할게요. 그리고 콜론으로 연결되어 줄 수 있게 해주시고요. indirect 함수 불러주시고 마찬가지 월 목록이 있는 이 구간 찍어주시고 절대 참조 AND 연산자 쌍따옴표 해주시고 AM이라는 열번호를 쌍따옴표를 가져와 주시도록 하고요. AND 연산자 로우 함수 A8로 바꿔주신 다음에 indirect 갈로 마무리 썸 갈로 닫아서 마무리 해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출력받았던 245가 출력이 되면 되겠죠. 여기에서 느낌표가 하나 빠졌네요. 쌍따옴표 느낌표 쌍따옴표 AND 연산자 엔터. 그러면 아까 우리가 출력받았던 결과값 245가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구간 자동 채우기 핸들로 더블 클릭해서 값을 채워보도록 할게요. 매입 금액은 는 해주시고요. 입고 수량 곱하기 단가 해주시게 되면 매입 금액이 나올 겁니다. 자동 채우기 핸들에서 값을 채워 놓도록 하고요. 일평균부터 주말 평균까지는 1월 시트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 밑에 있는 구간에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균은 여기가 될 거고요. 그리고 평일 평균, 주말 평균 이 구간에 있는 값을 가져오면 될 겁니다. 일단 이 구간에 색깔을 좀 칠해 놓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정보를 가져올 겁니다.
가져오는 논리는 우리가 sum indirect 논리를 사용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스타일 코드가 입력이 되면 차례대로 위에 있는 스타일 코드 정보를 받아오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는 해주시고 가장 상단에 있는 스타일 코드, 입력이 될 스타일 코드와 연결을 시켜 놓도록 할게요. 엔터. 이 구간을 자동 채우기 핸들 아래로 당겨서 값을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값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1901 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일단 이 구간에 이제 값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값이 채워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채워지죠. 제 목록에 있는 시트로 돌아와서요. 는 sum 갈로 열어주도록 할 거고요. indirect 갈로 열어주도록 할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1월을 목록 값으로 정해주고 절대 참조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end 연산자, 쌍따옴표, 느낌표, 쌍따옴표, end 연산자 이렇게 불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불러와야 될 값은 첫 번째 일평균 판매량이 있는 이 구간이 될 겁니다. 여기는 C20번 셀이 되겠네요. 이렇게 찍어주시고 갈로 닫으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미 1월을 대체할 수 있는 B8번 셀을 불러왔었죠. 그래서 1월 느낌표까지 지워주도록 할 거고요. C20번 셀이 뒤에 남아있죠. C는 쌍따옴표로 묶어주시고 엔드 연산자 로우 A20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A는 사실 의미가 없는 거 알고 계시죠? 20이라는 숫자 값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C20번에 있는 셀의 값을 여기 sum 함수 안에 들어오게 해주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indirect 갈로 sum 갈로 닫고 엔터. 지금 값이 없기 때문에 0이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값을 채워 놓도록 할게요. 평일 평균도 동일한 방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는 해주시고 SUM 갈로 열도록 할게요. 그리고 indirect 위에 있는 목록 값을 참조해 주시고요.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end 연산자 쌍따옴표 해 주시고요. end 연산자 해 주시고요. 1월로 넘어왔고요. 지금은 평일 평균을 구해야 될 상황이죠. 평일 평균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F20번 셀이 지정이 되었네요. 갈로 닫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1월이라는 이 부분은 앞에서 불러왔었죠. 이 구간 지워주시고 F는 쌍따옴표로 묶어주시고 end 연산자 로우 갈로 열고 A20번 셀 참조해 주시고 indirect 함수네요. indirect 함수 해주시고요. 그리고 sum 갈로 닫고 엔터. 지금도 값이 없기 때문에 0이 출력이 되었네요. 자, 주말 평균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indirect 해주시고요. 찍어주시고 절대 참조. 주말 평균 클릭. 여기에서 쌍따옴표 G열 묶어주시고요. end 연산자 로우 함수 A20번 셀 로우 갈로 indirect sum 갈로 엔터. 그 때문에 0 값이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주말 평균까지 indirect 함수에 의해서 값을 가져왔습니다. 2월 재고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1월로 선택되어져 있는데 일단 2월로 한번 바꿔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2월 제곱분에 셀 포인터 위치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는 SU에 갈로 열도록 할게요. indirect 함수 불러주신 다음에 똑같이 위에 있는 이 셀을 참조하도록 할게요.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end 연산자 불러주시고 쌍따옴표 느낌표 쌍따옴표 end 연산자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2월 시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2월 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월 재고는 전달의 현 재고가 여기에 들어오게 논리를 짜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식 입력줄로 와주신 다음에 2월이라는 이 부분은 이미 앞에서 참조가 되었죠. 이 구간 지워주시고 H를 문자열로 묶어주시고요. end 연산자 로우 갈로 열고 A8번으로 바꿔 놓도록 할게요. 갈로 닫아서 indirect sum 갈로 닫고 엔터. 이렇게 되면 2월 재고까지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금액은 2월 재고 곱하기 단가 해주시게 되면 2월 금액이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첫 번째 페이지를 완성을 했습니다. 스타일 코드를 제외하고는 입력을 안 해주셔도 상관없겠죠. 값을 바꿔주기만 하면 해당하는 정보값이 여기 다 들어오게 될 겁니다. 1월과 2월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서 백데이터를 관리해주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타일 코드는 우리가 입력을 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 부분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복사 붙여 놓도록 할게요. 이 구간과 이 아래 구간이 연동이 되어서 값이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분명 이 구간에 오셔가지고 는 vlook법 함수로 스타일 코드 참조해 주시고요.
혼합 참조해 주시고 콤마 찍고 백데이터 추가로 넘어가서 충분히 열을 잡아두도록 할게요. 기준값이 들어가 있는 열 번호 첫 번째. 두 번째 내가 찾고자 하는 품명이 들어가 있죠. 2번 절대 참조. 콤마 찍고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찾아오겠다. 콤마 찍고 정확하게 일치하는가.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되면은 품명이 들어오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일단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첫 달부터 이제 해당하는 스타일 코드에 대한 자재가 발주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1차로 발주한 수량은 동일하게 다 500개씩 발주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1월 1일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1월 1일에 해당하는 이 값은 날짜 뒤에 있는 01만 출력이 되게 표시 형식을 미리 바꿔놨는데요. 일단은 일반 컨트롤 1번에서 셀 서식으로 이동해 주시고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서 이 부분에서 형식을 DD, 즉 날짜 두 자리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형식을 DD로 넣어놨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날짜를 입력을 했고 오른쪽에는 이 날짜를 참고해서 자동으로 날짜 값이 들어오게 논리를 또 걸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는 해주시고요. if 갈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숫자 값을 참조해 줄 거고요. 이 값이 는 같다면 25 months 해주도록 할게요. 25 months는 우리가 참조하는 월의 가장 마지막 날짜를 출력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우리가 1월 1일을 참조했던 그 셀을 동일하게 이렇게 I7번 셀을 참조해 주도록 할 거고요. 콤마 찍도록 할게요. months 이 부분은 내가 지정한 그 날짜에 그 당월을 지정을 하겠다 하면 0, 한 달 지난 달의 마지막 일자를 출력하고자 하면 숫자 1, 다음 달 그러면 숫자 2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달의 마지막 일자를 출력을 하고 싶기 때문에 숫자 0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갈로 닫겠습니다. 이 의미를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I7번 셀에는 1월 1일이라는 값을 출력을 했습니다. 25months는 지금 해당하는 월에 1월 31일을 출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두 개의 값이 같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콤마 찍고 I7번 셀 플러스 1 해주도록 할게요. 마지막 일자와 해당 일자가 같지 않기 때문에 플러스 1 해서 카운팅이 계속 늘어나게 해줄 겁니다. 콤마 찍을게요. 아니죠. 두 개가 만약에 같으니까 쌍따옴표를 해서 빈칸이 출력되도록 할게요. 마지막 일자가 만약에 같다면 이 구간은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날짜가 같다면 빈칸이 출력이 되게 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콤마 찍고 아니라면은 해당하는 첫 번째 1월 1일이죠. 1월 1일에 플러스 1을 순차적으로 해줘 라는 의미로 false 구간에는 플러스 1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되면은 2일이 출력이 됐죠. 오른쪽으로 쭉 긁어서 값을 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트 또 그 다음 시트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첫 번째 날짜만 입력하고 해당하는 수식을 입력하게 되면 논리가 작동이 되게 될 겁니다. 윗구간은 텍스트 함수에 의해서 요일을 출력받아 보도록 할게요. 는 텍스트 걸로 열어주신 다음에 밑에 있는 셀을 참조해 보도록 할게요. 콤마 찍고 쌍따옴표 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일을 한 자리만 출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A를 3번, A를 4번 하게 되면은 월, 요, 일, 화, 요, 일 이렇게 음절이 3개가 출력이 될 거고요. A를 3개 해주시면 한글에 대한 요일, 한 글자 한 음절만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쌍따옴표 해주시고 걸로 닫고 엔터. 이렇게 되면은 1월 1일은 금요일이네요. 이렇게 값을 채워 놓도록 할 거고요. 서식 없이 채우기에서 값을 이렇게 채워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요게 달력 형식의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2월 재고 이 구간은 1월이기 때문에 지금 그 전 달을 지정할 수가 없어요. 2월로 넘어가서 2월 재고는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현 재고 이 구간에 셀 포인트 위치해 두시고는 SUM 갈로 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량, 컨트롤 버튼 누른 채 두 번째 수량 찍어주시면은 입고에 대한 전체 합계가 될 거고요. 갈로 닫고 빼기 SUM 갈로 열도록 할게요. 출고된 수량을 전체 빼주게 되시면 전체 입고와 출고된 수량을 빼게 되면 현재 남아있는 재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넣어주시고 엔터. 그리고 아래 구간은 자동 채우기 핸들을 통해서 값을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위에 있는 구간에 수식 및 서식음 입력이 마무리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년 일평균 판매량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년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일평균 판매량을 그냥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전년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 데이터의 판매량을 가져오면 될 겁니다. 일단 우리가 1월 시트,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의미에서 1월이 기준 데이터가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값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는 에버리지 해주시고요. 출고된 전체 숫자를 범위 지정해주시고 걸러 닫고 엔터. 이렇게 되면은 8이라는 숫자 평균 값이 들어오게 됐고요. 자동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 여기 있는 값을 출력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보통 리드타임은 여기에서 값을 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30일이라는 값을 전체 동일하게 리드타임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리드타임이라는 거는 발주부터 매장에 또는 물류에 입고되는 시기까지의 총 걸리는 날수를 계산한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리드타임이 왜 중요하냐면 리오더 시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리드타임은 상품마다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공장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발주 리드타임은 사용자 환경에 맞게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릭해 주시고 월 예상 판매량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는 평균 판매량 곱하기 가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해당하는 월의 전체 영업일수만큼을 곱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쭉 범위 선택해 주시고요. 카운트 함수를 빠뜨렸네요. 카운트 A 함수 불러주시고 걸로 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범위 구간을 1일부터 31일까지 범위 지정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걸로 닫고 빼기를 해 주도록 할게요. 지금은 1일부터 31일까지 있지만 여기 일단 수식이 들어가 있죠. 수식에 들어가 있는 빈칸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빈칸이 발생하는 부분까지 추가로 빼줘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수식이 들어가 있는 빈칸을 빼는 논리도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예전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카운트 블랭크 함수 적어주도록 할 거고요. 마찬가지 범위는 이 구간 날짜가 들어가 있는 범위를 동일하게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갈로 닫았습니다. 카운트 A부터 카운트 블랭크 함수까지는 추가로 갈로를 한번 더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그 다음 월 예상 판매량이 나왔죠. 더블 클릭해서 값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자재에 대해서는 한 달 동안 자재 입출고되는 상황이 245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은 한 달 출고할 물량은 확보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래서 예상 판매량을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예상 판매량이 아니라 출고량이라고 해야겠네요. 출고량. 월 예상 출고량 이렇게 넣어주도록 하고 이 구간도 일평균 출고량이라고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평일 평균과 주말 평균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평일과 주말에 출고되는 수량에 대한 평균이 조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정을 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함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weekday라는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는 weekday 함수 불러주시고 갈로 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기준 날짜를 하나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두 번째 인수는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숫자 1부터 7이고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1부터 7입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을 사용할 건지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는 두 번째 있는 이 타입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월요일은 1이고요. 일요일은 7. 이 타입을 사용해 보도록 할 거고요. 걸로 닫고 엔터. 이렇게 되면 해당하는 금요일이라는 거는 목, 금, 토. 그래서 월요일이 시작점 1이 될 거고요. 금요일은 시작점으로부터 다섯 번째 있는 요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숫자 값으로 봤을 때는 5가 될 겁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숫자값이 또 다르겠죠. 여기에서 참조되는 구간을 오른쪽 토요일 구간으로 당겨서 엔터 쳐볼게요. 그러면 토요일은 6이라는 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weekday 함수의 평일 1부터 5까지 평일 그리고 6, 7은 주말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 정보를 가지고 평일 평균과 주말 평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셀 포인터 위치에 두시고요. 는 sum product 함수를 사용해 볼 겁니다. 갈로를 한번 열어주신 다음에 weekday 함수 불러주시고요. 여기에서 범위로 선택되어질 구간은 1일부터 31일까지 범위로 지정을 해줄 거고요. 콤마 찍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용할 옵션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두 번째 옵션을 사용해 볼 겁니다. 여기에서 갈로 닫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sum product 함수는 배열을 참조한 함수이기 때문에 1일부터 31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배열 값을 출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는 평일만 구해야 될 거기 때문에 작다, 6보다 작다. 월요일이 1이고 일요일이 7입니다.
6은 토요일이죠. 그래서 토요일보다 작은 날짜 값이 들어올 수 있도록 6보다 작다라는 이 부분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위크데이 함수 앞에 괄호를 한 번 더 쳐주고 이 구간에도 괄호를 한 번 더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곱하기로 연결을 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값은 뭐냐 하면 머터리얼 1번에 대한 출고량을 전체 합해야 됩니다. 그것도 평일에 대한 부분만 합하면 되겠죠. 그래서 괄호 열어주시고 첫 번째 이 구간을 범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 닫고 위크데이를 둘러싸고 있는 괄호까지 한 번 더 닫아주시고요. 썸 프로덕트 괄호 닫고 엔터. 191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었습니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검사를 일단 한번 해보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평일만 클릭을 해주시고 월화수목금 오른쪽 아래를 봤더니 191 잘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해당하는 개수만큼 나눠 주셔야 되겠죠. 지금 개수 값은 21로 나눠주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누기 sum product 함수 다시 불러주시고 괄호 열어주신 다음에 위크데이 함수 마찬가지로 불러와 줄 겁니다. 그리고 범위는 날짜가 들어가 있는 이 구간을 동일하게 지정을 해 주시고요. 콤마 찍고 두 번째 옵션 지정해 주시고요. 괄호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다 6보다 토요일보다 작은 값이 들어오면 되겠죠. 여기서도 괄호가 하나 더 필요한 상황이고요. 곱하기 1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되면 sum product 함수에 의해서 출력이 된 true와 false 값이 곱하기 1을 해서 숫자 1이 출력이 될 거고요. 평일 개수를 만족하는 true의 값만큼 더해지게 되면 개수 값이 나올 겁니다. weekday 둘러싸고 있는 괄호 sum product 괄호 닫고 엔터. 이렇게 되면은 평일 평균은 9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맞는지 또 검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평일 합계는 191을 출력을 했고요. 개수값은 21개였던 걸 확인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해주시고요. 191 나누기 21 엔터. 이렇게 되면 9.1이 나왔네요. 여기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한번 출력을 해보게 되면 9.1 동일하게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건 자동 채우기 핸들에서 평일 평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주말 평균도 평일 평균을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일단 이 구간을 쭉 범위 지정해 주시고 주말 평균 이 부분에 복사 붙여 넣도록 할게요. 수식 입력줄로 이동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6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주시면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weekday 함수는 맥시멈 값이 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6을 포함을 하고 6보다 큰 값 7, 토요일과 일요일이 포함이 되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먼저 부등호를 크거나 같다로 바꿔주셔서 동일하게 주말 평균에 대한 값을 출력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엔터 이렇게 되면은 값이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토일. 전체 합계는 54고요. 개수값은 10입니다.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체 54 나누기 10 하면은 5.4가 출력이 되면 되겠죠. 이 구간 소수점 한 자리 늘려주시면 5.4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동 채우기 핸들에서 값을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평일과 주말 평균에 대한 값을 출력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MOQ라는 거는 미니멈 퀀티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미니멈 수량도 스타일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일단은 300으로 다 값을 고정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니멈 수량이 구해지게 되었고요. 리오더 시기는 발주 리드 타임보다 판매할 물량이 적어질 경우에 여기 알람이 울리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리오더 시기는 는 해주신 다음에 일평균 출고량 곱하기 발주 리드 타임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더 시기는 237개를 넘어가는 순간부터 리오더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건 자동 채우기 핸들로 값을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시트는 마무리가 됐는데 중요한 한 부분이 남아있긴 합니다. 여기에서 리오더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 재고와 리오더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의 값을 비교를 해서 리오더 시기보다 현 재고가 적은 경우에 알람이 울려지게 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전체 범위를 이렇게 선택해 주도록 할 거고요. 홈에서 조건부 서식, 세규칙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수식을 사용해 서식을 지정할 거고요. 규칙 설명 편집에 마우스 커서 위치해 두시도록 하고요. 리오더 시기를 클릭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혼합 참조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값이 비교 대상은 여기 있는 재고 부분입니다. 머터리얼 1번이 될 거고요. 여기도 머터리얼 1번이 될 겁니다.
여기 있는 리오도 시기 값보다 현 재고가 작아야 되는 경우가 될 겁니다. 작거나 같다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재고랑 리오더 시기랑 똑같아졌을 때 어쨌든 리오더는 빨리 진행하면 좋기 때문에 현 재고 이 부분을 찍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혼합 참조를 10만 고정시켜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 아래로는 범위가 기준값이 움직이면서 값을 찾을 거고요. 그리고 범위가 선택되어진 나머지 구간에서는 이 기준값이 만족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숫자값과 상관이 없이 색깔이 칠해지는 논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서식으로 오신 다음에 채우기에서 색깔을 연한 주황색 계열을 선택하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리오더보다는 수량이 다 많네요. 그래서 지금은 리오더 할 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숫자 값을 300으로 올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첫 번째 이 부분이 이렇게 팝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현 재고 값이 토요일부터 이렇게 해서 값을 좀 지워볼까요? 지금 현재는 현 재고가 리오더 시기보다 많은 경우가 되겠죠. 여기에서 예를 들어 15개를 팔고요. 40개를 팔고 다시 한번 60개를 파는 이 시점을 리오더 시기 값보다 여기 있는 현 재고보다는 수량이 적어지는 시기가 될 겁니다. 엔터 이렇게 되면은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서 리오더 시기를 알려주는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리오더 시기를 이런 식으로 확인을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한 가지 확인하고 강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전년 일평균 출고량을 여기 있는 데이터에서 구했습니다. 그런데 전년 일평균 데이터가 없는 경우, 지금 같은 경우가 뭐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예를 들어 자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머터리얼 11번이 추가로 들어오게 되겠죠. 우리는 근데 여기 보여지는 이 자재를 여기에 신규라고 2개 정도만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면은 월 예상 출고량이 에러가 발생을 했죠. 그리고 리오더 시기도 에러가 발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참조되는 값이 지금 신규라는 문자 값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 예상 출고량을 여기 일평균 출고량을 구할 수 없을 경우에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는지 논리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 기존에 들어가 있는 식을 일단 그대로 남겨주도록 할게요. 수식 입력줄로 이동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if 갈로 열도록 할게요. 일평균 출고량 이 구간을 클릭해 주시고는 갖다 뭐랑 같냐면은 신규라면 콤마 찍을게요. 그리고 괄호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일평균 이 값을 지정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평일은 5일이기 때문에 숫자 5를 곱하도록 할게요. 괄호 닫고 플러스 괄호 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주말입니다. 주말 곱하기 주말은 토일 2번 있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괄호 닫고 앞에도 괄호를 한번 더 열어주신 다음에 여기서 총 일주일은 7일입니다. 그래서 7일을 이렇게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곱해지는 숫자는 여기는 카피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C 했고요. 여기서 곱해지는 이 구간은 C28번 값이 지금 신규라는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워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를 한번 더 열고 닫고를 한번 더 해주도록 할게요. 즉 if value true 값에 신규일 경우에 평일에 대한 가중치와 주말에 대한 가중치를 5와 2로 줘서 전체 나누기 7로 해서 값을 한번 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전년 자료가 없이 새로운 연도가 바뀌면서 새로운 자재가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전년 데이터가 없을 때 이런 식으로 값을 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지 않는 경우는 아까 우리가 기존에 있던 식을 이렇게 붙여놓고 if 갈로 닫아서 마무리해 주시고 엔터 치도록 할게요. 신규일 경우에 이 값이 구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리오더 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이 구간 쭉 값을 다 채워 놓도록 할게요. 리오더 시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 구간은 전년 일평균 출고량과 리드 타임을 지금 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규가 들어와 있는 경우는 다른 논리가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구했던 여기 있는 이 논리 있죠? 주말과 평일에 이렇게 논리를 줬던 구간을 컨트롤 C 해서 이쪽 구간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if 갈로 열고 이 구간이 마찬가지 신규라면 쌍따옴표 마무리 콤마 찍고요. 신규라면은 여기에 있는 값이 들어오면 될 겁니다. 아까 평일 가중 그리고 주말 가중을 5와 2로 해줬고 전체 7로 나누기 한 숫자가 들어오면 될 겁니다. 여기에서 곱해지는 숫자는 리드 타임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리드 타임을 한번 찍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콤마 찍으면 기존에 있는 식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f 갈로 닫고 엔터 이렇게 되면은 리오더 시기도 이렇게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첫 번째 페이지를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두 번째 2월에 있는 이 부분은 2월 재고만 는 해서 1월에 있는 부분의 현 재고 이 부분과 연결만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시켜주면은 지금 보여지는 2월 재고는 2월 달 시트이기 때문에 1월에 있는 현 재고와 같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2월 1일 입력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가 구했던 것처럼 if 함수에 의해서 이어먼스 해주시고 왼쪽에 있는 값 참고 0 넣어주시고 이 값이 같다면 그냥 빈칸, 아니라면 i7번 셀이었죠. i7번 셀 플러스 1 가로 닫고 엔터 치면은 값이 들어오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는 28일 다음에 빈칸이 맞는데 지금 이 구간은 값이 에러가 발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빈칸이고 여긴 에러이기 때문에 에러 다음에 출력할 범위에 대한 값을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는 추가로 if 에러 함수를 넣어주시고 에러인 경우는 쌍따옴표에서 빈칸이 출력될 수 있도록 추가로 이렇게 넣어주시고 값을 채워주시게 되면 빈칸이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은 텍스트 함수에 의해서 밑에 있는 셀을 참조해 주시고 콤마 AAA 해주고 쌍따옴표 발로 닫고 엔터 치면은 월요일부터 값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이런 식으로 해서 1차 입고 날짜가 들어올 거고요. 스타일 코드는 또 업데이트를 하시게 될 거고 품명도 vlookup 함수에 의해서 같이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트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 대한 부분은 정말 찍고 소수점 둘째 자리 정도까지만 나타내 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나서 2월로 바꾸게 되면은 여기는 2월 재고만 들어오게 될 거고요. 믿고 수량이나 출고 수량은 값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현재는 1월 데이터가 온전히 들어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엔 자재 입출고 월별 관리 시트를 만드는 논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봤습니다. 자재 입출고 월별 관리 시트라는 제목과 연관되어 있는 툴을 제외를 하더라도 이 안에 들어가는 논리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사용자 환경에 맞게 논리를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